2006년 2월 8일 도시 외곽의 한 조용한 빌라 단지에서 주민인 람람 씨는 인공 호숫가를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다. 신선한 공기와 빌라 단지의 아름다운 풍경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이는 곧 드러날 비극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람셰엄 씨는 평화로운 아침을 만끽하며 자신이 곧 끔찍한 범죄의 첫 목격자가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산책 도중 람 씨는 무심코 잔잔한 호수 표면을 흘끗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푸른 수면을 스쳤고 특별한 것을 찾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무해해 보였던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끔찍한 발견으로 이어졌고 아침의 평화와 그녀의 삶을 영원히 깨뜨렸다. 호수 표면에 무언가 떠 있었고 라메 씨는 극도로 놀라고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커졌으며 눈앞의 광경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즉시 공포가 마음을 덮쳤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물 위에 떠있는 의문의 물체에 혐오감과 전율을 느꼈다. 물에 떠있던 그것은 다름 아닌 남자의 시신이었다. 시신은 얼굴이 아래로 향한 채 떠있었고 등과 다리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있어 섬뜩하고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다. 이 발견은 람 씨의 평화로운 산책을 끔찍한 순간으로 바꾸었고 복잡하고 비극적인 살인사건의 시작을 알렸다. 람 씨는 정신을 차린 후 즉시 전화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금 목격한 끔찍한 광경을 설명하려 애썼다. 이 긴급 전화화는 신속하게 당국을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조용한 주거 지역을 뒤흔든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즉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주변 지역을 봉쇄하고 신속하게 남자의 시신을 물 밖으로 건져 올렸다. 차갑고 물에 젖은 시신이 땅바닥에 놓이자 공기는 무겁고 음울해졌다. 이제 그들의 임무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 의문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빌라 단지 경비원의 신원 확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그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 씨였다. 피해자가 지역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사건을 끔찍한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빌라 단지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안전과 비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의 아내인 제시 씨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수사관들이 이 사실을 알리고 정보 수집을 시작했지만 그들은 이 고통받는 여성이 곧 드러날 비극의 중심인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관은 제시 씨를 진정시키려 애썼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권했다. 그녀는 남편 이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며 슬픔에 잠겼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물으며 깊은 슬픔을 표현하여 주변 사람들의 연민을 자아냈다. 제시 씨를 위로하는 동안 경찰은 피해자와 이 씨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관은 그녀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시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남편이 집에 없어 출근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국영기업의 고위 관리직으로 매우 바빴으며 종종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고 많은 파티와 사교 모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진술은 이 씨의 부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지만 무심코 더 끔찍한 진실을 숨겼다. 제시 씨는 이 씨가 시간이 있을 때 호숫가를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죽음이 사고일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가 술을 마신 후 무심코 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심층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진술이나 초기 가설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이 의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건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이 씨의 시신을 법의학실로 옮겨 부검을 실시했다. 이는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각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실제 살인범을 찾을 단서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학적 증거 수집 단계였다. 부검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의 위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발견되었고 사망 원인은 익사나 음주가 아닌 질식이었다. 이 발견은 제시 씨의 진술을 완전히 반박했고 그녀를 고통받는 아내에서 주요 용의자로 만들었고 경찰은 즉시 그녀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했다. 부검 결과와 진술의 모순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아내이자 간호사인 제시 씨가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경찰은 병원에서 그녀를 즉시 체포했고
그곳의 분위기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고통받는 아내였던 제시 씨는 이제 남편 살해 혐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시 씨의 동료들은 그녀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모두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 공감했는데 모두 남편이 익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 중 누구도 온화하고 헌신적인 간호사가 그렇게 끔찍한 살인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신문실에서 경찰은 제시 씨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어젯밤 남편이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지 여부였다. 이는 피해자 위에서 발견된 수면제와 관련된 핵심 단서인 이 씨의 마지막 식사 일정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심한 심리적 압박과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제시 씨는 오래지 않아 무너졌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남편을 살해한 행위를 자백했다. 이 차가운 자백은 이 씨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냈고 아내 자신이 꾸민 잔혹한 음모를 드러냈다. 제시 씨는 범죄 동기, 범행 방식, 시신 유기까지 사건 전체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며 잔혹한 음모의 완전한 그림이 그려졌고 그녀가 저지른 살인 행위 뒤에 숨겨진 치밀하고 냉철한 계산이 드러났다. 뛰어난 외모를 가진 제시 씨는 졸업 후 한 지방병원의 간호사가 되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녀의 삶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내면에는 미래에 대한 욕망과 운명적인 선택이 숨겨져 있었다. 결국 부모님의 주선으로 제시 씨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이자 국영기업의 고위 관리자인 이 씨와 결혼했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항상 사랑과 진정한 유대감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결혼 후 제시 씨는 호화로운 삶을 누렸다. 결혼식 날 고급 웨딩카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물질적으로 풍족한 집안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부유한 귀부인이 되어 호화롭게 살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꿈꾸는 삶이었다. 그러나 이 부유함은 그녀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제시 씨는 자연스럽게 귀부인이 되어 호화로운 빌레에서 살고 값비싼 차를 타고 다녔다. 풍족한 물질적 삶은 그녀에게 여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 뒤에는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품고 비극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이 씨는 고위 관리직으로 자주 사교 모임에 참석해야 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남편의 지속적인 부재로 제시 씨는 종종 호화로운 빌레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움에 직면해야 했다. 부부 관계는 점차 멀어졌고 다른 관계가 싹틀 틈을 만들었다.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바쁜 삶과 사회적 의무가 그들을 멀어지게 했고 부부 관계는 점차 희미해졌다. 관심, 공유, 친밀함의 부족은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결혼 생활에서 이 씨는 생리적 문제, 즉 능력 부족에 직면했고 결혼 후 여러 해 동안 자녀도 없었다. 이 문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특히 완전한 가정을 갈망했던 제시 씨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되었다. 제시 씨는 남편의 치료를 돕겠다고 제안하며 병원에 가서 남편에게 약을 처방해 줄 사람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비뇨기과 과장에게 직접 찾아가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제시 씨가 일하는 병원의 비뇨기과 과장은 리우 씨였다. 리우 씨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였지만 그 속에는 어두운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제시 씨가 리우 씨의 방문을 두드린 순간 그녀는 무심코 자신을 그의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리우 씨는 그녀에게서 도움을 찾는 환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채울 기회를 보았다. 이때부터 간호사와 의사 사이의 관계는 직업 윤리의 경계를 넘어섰다. 제시 씨는 리우 씨에게 친척을 위해 약을 처방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진실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이 거짓 이유는 영리한 리우 씨의 눈을 속이지 못했다. 그는 제시 씨가 남편을 위해 약을 찾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고 즉시 어두운 의도를 품었다. 리우 씨는 제시 씨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영리하게도 그는 그녀가 남편을 위해 약을 찾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래서 그는 단기적인 효과만 있는 약들을 처방해서 했는데 이는 제시 씨가 다시 자신을 찾아오게 하여 다음 음모의 기회를 만들려는 유일한 목적이었다. 제시 씨가 가져온 약을 복용한 후 이 씨의 상태는 잠시 동안 나아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 효과는 빠르게 사라졌고 모든 것은 원래대로 심지어 더 나빠졌다. 이것은 류 씨의 예상대로였고 제시 씨는 다시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제시 씨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그녀는 뜻밖에도 류 씨도 야간 근무 중인 것을 만났다. 이 우연의 일치는 제시 씨가 류 씨에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만들었다. 제시 씨는 다시 류 씨의 방문을 두드리며 혹시 도움이 될 만한지 약을 더 처방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류 씨는 기회가 왔음을 보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제시 씨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권했고 친절하게 대접하는 동안 몰래 그 물잔에 약을 넣었다. 제시 씨는 전혀 경계심 없이 류 씨가 건넨 물 한 잔을 다 마셨다. 그녀는 맑은 물에 약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이 신뢰했던 남자에게 꾸며진 치밀한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곧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류 씨는 제시 씨를 바라보며 미스터리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고 제시 씨는 완전히 그의 통제에 있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점차 의식을 잃어가자 그는 다가가 오래전부터 그녀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 병적인 고백은 제시 씨가 완전히 저항할 능력을 잃었을 때 터져 나왔다. 제시 씨가 분노에 차서 깨어났을 때 류 씨는 담담하게 자신이 진심으로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심리 조작적인 말은 제시 씨의 분노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고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며 점차 부정한 관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제시 씨와 류 씨는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이 씨가 없을 때 몰래 집에서 만났고 호화로운 빌라를 최악의 데이트 장소로 만들었다. 이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제시 씨는 배신과 죄의 소용돌이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류 씨는 점차 제시 씨와의 육체적 관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고 호화로운 빌라와 고급차를 포함한 이 씨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싶어 했다. 류 씨는 제시 씨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다고 밝히며 그녀에게도 이 씨와 빨리 이혼하라고 재촉했다. 그는 상세한 계획을 제시했다. 이 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한 후 제시 씨는 자신과 결혼하고 그녀의 모든 재산은 자신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가 이혼을 거부하여 여러 차례 협상이 실패하자 류 씨는 제시 씨에게 대량의 수면제를 주었다. 그는 차갑게 이 약을 이 씨에게 먹이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계획은 이 씨에게 사고사로 위장된 죽음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가 실수로 물에 빠져 익사했다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여 잔혹한 범죄를 숨기려 했다. 두 가해자는 이 위장술로 죄를 피하고 막대한 재산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제시 씨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류 씨의 위협과 유혹 아래 결국 동의해야 했다. 류 씨는 그녀에게 경고했다. 만약 하지 않으면 늦든 빠르든 그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 둘 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야. 이 위협은 제시 씨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고 그녀는 죄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2월 7일 제시 씨는 몰래 이 씨의 식사에 다량의 수면제를 섞었다. 그러나 너무 소심하고 두려워 그녀는 모든 약을 넣지는 못했다. 이러한 망설임은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 작은 실수를 만들었고 결국 이 실수가 범죄의 노출로 이어졌다. 제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 이 씨가 수면제가 섞인 식사를 다 먹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에 밀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이 씨의 마지막 식사가 되었다. 이 씨가 약효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마자 제시 씨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급히 류 씨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지막 살인 행위를 감행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계획의 나머지 부분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류 씨는 어쩔 수 없이 제시 씨의 집으로 갔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이 씨를 보더니 냉정하게 베개로 이 씨의 얼굴을 눌러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압박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함께 이 씨의 시신을 인공 호숫가로 옮겼다.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신속하고 은밀하게 처리하여 아무도 자신들의 범죄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고 싶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무거웠다. 그들은 이 씨의 시신을 호수에 던져 익사사고로 위장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는 결국 드러났다. 경찰은 면밀한 조사와 과학적 증거를 통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냈고 이 씨의 죽음이 사고라는 위장막 뒤에 묻히지 않도록 했다. 아셌다. 결국 존경받던 간호사와 의사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받고 가장 엄중한 형벌을 받았다. 재산에 대한 살인 음모와 잔혹한 행위는 두 사람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어 그들의 어두운 야망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으며 인과응보에 대한 비싼 교훈을 주었다.